나 치매 아니에요. 나 아직 멀쩡해요. 요즘 자꾸 뭔가 이상해요. 물건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내가 치매래요. 하지만 난 알아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날 치매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난 이 이야기를 그 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해요. 생각해보면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그날부터였죠.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 사연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부님이에요. 나이는 70살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만이 제 가족이지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이상하게 제 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나는 알아봤어요. 눈빛이 달랐지요.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그날은 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집안에는 잔치집처럼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잡채, 불고기까지 마음껏 내 손맛을 부렸어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인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난 내심 걱정이 앞섰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아들이 혹시라도 쉽게 결정하진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쓰렸어요. 내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대기업까지 다니며 어릴 적부터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이제 겨우 35인데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라니.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둘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자꾸만 걱정이 일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들이 아까워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집안이 어떤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그런 건 차마 묻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이상하게 그날 내 손에 잡힌 젓가락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실망하는 표정을 아들이 눈치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삐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얼른 문을 열었을 텐데 그날은 조금 떨리더라고요. 드디어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 문이 열리자 봄 햇살보다 먼저 향수 냄새가 났어요. 검은 재킷에 얇은 블라우스, 머리는 가지런히 묶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듯한 향기였어요. 백화점 1층에서만 풍기는 그 향수 냄새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 애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가 탁 걸렸어요. 아들은 뒤에서 들뜬 얼굴로 말했죠. 엄마, 미정이에요. 이름만큼 어딘가 매끈했어요. 신발을 벗는 손끝이 조심스러웠고 슬리퍼를 옆으로 밀며 자기 신발을 반듯하게 나란히 놓았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어쩐지 배려보다는 오래 연습한 제스처처럼 보였죠. 아들은 웃으며 부엌 쪽으로 외쳤어요. 엄마, 미정이가 음식 도와드릴 거예요. 괜찮아, 손님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은 괜히 긴장됐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내 옆으로 와. 여보,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직장 있고 싹싹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처음 온 날부터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대신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솥을 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얼굴이 저렇게 환한데.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거실 쪽을 향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미정이의 시선이 여기저기를 훑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반찬보다 많은 생각들이 놓였어요. 남편은 그 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귀엔 이상하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밥상을 마치고 남편은 내 눈치를 슬쩍 봤어요. 여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말도 또박하고 예의도 있잖아. 아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뭘 더 보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자꾸 뭔가 걸렸어요. 아들이 좋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저녁을 마치고 나니 거실엔 국 냄새 대신 커피 향이 퍼졌어요. 미정이가 직접 내려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드립 커피라며 원두 봉지를 꺼내는데 그 낯선 향이 내 부엌을 점점 덮어왔어요. 어머님, 이 커피 요즘 인기 많아요. 아로마 향이 진해서 냄새가 너무 향긋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향은 좋네. 아들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싱글벙글이었어요. 미정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정이는 이런 것도 잘 알아요. 그 말마다 목소리가 한 톤씩 높아졌죠. 나는 웃는 척했지만 커피 잔을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애는 내 옆자리에 앉아 소파 쿠션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집이 참 아늑해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어쩐지 그냥 다 불편하게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 미정 씨. 길 막히기 전에 들어가야지. 아들은 눈치도 없이 계속 싱글벙글 또 웃더군요. 그렇게 미정과 아들과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질 때까지 커피 향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엔 뭐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죠. 학교도 옷도 사소한 학용품까지 하나도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사실 나는 젊을 땐 결혼 따위엔 관심도 없던 여자였어요. 그 시절에 나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딸로 대학까지 다니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죠. 여자가 배우기 쉽지 않았을 시절에 나는 부유한 집안 덕분에 잘 배우고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 결혼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으며 잘난 척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커리어를 쌓고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나는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결혼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인생은 참 이상하죠. 결혼 같은 건 내 길이 아니라 믿었던 내가 한 남자를 만나 단 한 번에 모든 생각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는 지금의 남편이에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정말로 우연히. 내 얘기를 유난히 진지하게 들어주던 사람, 내가 하는 말마다 웃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그 눈빛이 묘했어요. 따뜻한데 흔들림이 없었죠. 며칠 뒤 그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부님 씨, 그날 만났던 느낌이 참 오래 남네요. 그 목소리와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조용히 만나 조용히 사랑했어요. 나이가 나이라. 결혼이란 말을 먼저 꺼내기도 어색했죠.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임신입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남았어요. 처음엔 멍했죠. 그날 저녁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바꾸는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내 인생에 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게 꼭 불꽃 같은 게 아니라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바람 같기도 해요. 그때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혼자였을지도 모르죠.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게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게 그토록 벅찬 일인지 몰랐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외동아들이라 그런가. 그 아이는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좁아도 그 아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내 심장이 먼저 아팠고, 그 아이가 웃으면 내 하루가 환해졌어요. 금이야 오기야라는 말, 딱 우리 아들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굴 사랑하고 어떤 집과 인연을 맺을지조차 나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멀어지는 걸 알면서도 잡을 수 없었어요. 내 손에서 자란 아이가 내 손이 닿지 않는 세상으로 걸어가는데 축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죠. 남편은 웃으며 말해요. 상견례 날짜 잡아야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부모 허락이 가벼워진 시대, 그 속에서 나 같은 엄마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죠. 봄밤인데도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에 있던 건 반찬이 아니라 어쩌면 불기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어요. 내가 뭘 묻기도 전에 엄마, 다 얘기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괜찮대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얼떨결에 끌려나갔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내 발이 아닌 다른 힘이 날 데리고 가는 것 같았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이 묻은 미정이 어머니, 그리고 철없어 보이는 오빠. 어머니는 그늘진 미소로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서 하며 말을 흐렸고, 미정이의 오빠는 건조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마음을 다 비웠어요. 이 결혼은 이미 아들의 선택이었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는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가 이어졌어요. 예복이며 예단이며 어른들 인사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이 밀려왔어요.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냥 이게 부모의 도리인가 보다 싶었죠. 그래도 집은 해줘야 하잖아요.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해줬어요. 그걸 내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시큰했어요. 아들은 인테리어며 혼수며 미정이 손잡고 다니느라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분명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괜히 서운했을까요? 내 아들의 그 기쁨 속에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죠.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그냥 웃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무리 봐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넘겼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이 자꾸 예단비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미정이가 좀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단 금액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접히고 있었죠. 며칠 후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이 좀 그래서요.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동안 번 건 거의 생활비로 나갔고 오빠가 사업한다고 힘들 때 제가 좀 보태드리기도 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당연함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 안에서 묘한 냉기가 퍼지더군요. 그럴 줄 알았지. 애초부터 생각은 했잖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자꾸 메아리 쳤어요. 딸랑 몸만 들고 오겠다는 말이구나.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다잖아. 예당 같은 거 안 챙긴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커튼을 내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내 아들 결혼식장, 그 옆에 서 있을 미정이,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그 여자의 가족들. 예상은 했지만 내 아들이 처가로 인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아들 앞으로 날라온 카드 회사 우편물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들 거 안 봐요. 그런데 한번 뜯어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뜯었어요. 첫 줄에 찍힌 곳은 하이마트, 그 밑에는 백화점, 이어서 가전 전문점, 가구 갤러리, 침구 브랜드. 눈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제 금액이 2,200만 원이라니. 이럴 줄 알았어요. 혼수까지 전부 내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친정이 가난해도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법이 있나요? 나는 청구서를 다시 접어 넣으며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야. 격식 같은 거 다 안 차려도 된다 했지요. 돈으로 결혼을 재지 말자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쪽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내 집안을, 나를 무시하는 걸까? 남편은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폈어요. 여보, 또 뭘 그렇게 골똘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내가 너무 흥분하게 될까봐.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를 천천히 돌돌 말아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죠. 그래, 분이마. 이건 아들 결혼이지, 네 결혼이 아니야. 이젠 지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화가 나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어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그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걸 물어봐야 할까 말까?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수십 번 맴돌았어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들고 물었죠. 아들은 처음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걸 왜 봐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죠. 미안한데 궁금해서 뜯어봤어. 혼수며 가전이 다 네 카드로 결제된 것 같길래. 그 집은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 아들은 생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순하고 말끝마다 엄마 고마워요 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부모님은 이제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진우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도 청구서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금액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걸 전부 너가 낸 거냐? 아들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네. 같이 일하면서 갚기로 했어요. 아버지,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 아니, 이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혼이 장난이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이건 아니지. 남편이 급히 나를 말렸어요. 여보, 흥분하지 마. 지금은 애들 결혼 앞두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방 안에서 인기척이 사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정이에게 신뢰라는 걸 잃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벽이 세워졌죠. 전화가 와도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여우같이 들려듣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어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쏟아지는데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죠. 남편은 여보, 이제 다 지나가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점점 식어갔어요. 미정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나는 미소로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여자의 숨결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집은 우리 쪽의 정성을 너무 쉽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내 앞에서 미정이의 표정이 고마움이 아니라 이제 다 자기 것이 됐다는 여유처럼 보였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말을 아꼈어요.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침묵하면 병이 되는 나날들.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날씨는 너무 맑았어요. 햇살이 그렇게 환한데 내 마음은 어쩐지 음침했죠. 드레스룸에 앉아있던 미정이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 예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참 예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했어요. 남편은 신랑 대기실에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진호야, 이제 진짜 어른이네.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였는데 아들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표정이 그래요?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긴장돼서 그래.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결혼이 이렇게까지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내 아들이 저기 서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미정이 어머니가 이젠 사돈이 된 여자가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부님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은 이런저런 예단 같은 거 다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입술을 다물었어요. 뻔뻔하기는 딸년이나 애미나 똑같구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내 아들이 호구예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남편은 사진사에게 웃어보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셔터 소리가 찰칵 울릴 때
내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엔 없었어요.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 알았어요. 결혼식이란 게 행복한 시작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네는 신혼여행을 무려 한 달이나 다녀왔어요. 그렇게 길게 다녀올 줄은 몰랐죠. 유럽 곳곳을 돌고 왔대요. 나는 그저 허허 웃음이 나왔어요. 참 잘도 논다. 그 돈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썼겠지. 그런데 며칠 뒤 나를 또 황당하게 만들었죠. 미정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직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직장도 없이 한 달 신혼여행이라니. 쉬면서 생각해 본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단단히 호구가 되겠구나.